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칼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칼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한덕수, 노무현, MB, 박근혜 찾아가 봤나? 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진실은 정말 밝혀지게 돼 있는 거예요. 진실은. 한덕수 씨가 재산 공개를 했는데 재산이 80억이 넘어요. 네? 근데 그 중에 현금만 50여 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지난 10년간 40억 원의 재산이 늘어난 거예요. 지난 10년간. 이건 완전히 움직이는 중소기업 대표야. 자, 어떻게 해서 이게, 그것도 현찰로만. 그 이유가 나오는군요. 그 이유가 뭐냐면 2017년 12월부터 김앤장 고문료를 19억 7,748만 원, 19억 7천만 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이야기잖아요. 그럼 나머지가 어디에서 돈이 나왔느냐 궁금했었는데, 무역협회장,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주민대사를 마치고 바로 다음 날부터 무역협회장을 했고, 박근혜 정권 때도 무역협회장을 다 임기를 3년을 마쳤어요. 박근혜 정권에서. 네? 그런데 그 무역협회장 3년 동안에 받은 그 봉급이랄까? 이게 얼마냐면, 여러분 얼마쯤 될까 생각해요. 급여가 네? 무역협회장 3년 동안 19억 5,321만 원을 받았어요. 19억. 그러니까 무역협회장에서 3년간 19억을 받았으니까 1년에 6억 내지 7억을 받은 거야. 이야, 완전히 이게 어마어마한 자리구만. 3년간 근무를 했는데 퇴직금이 4억 327만 원이야. 그래서 무역협회에서 3년간 받은 급여가 23억 5천만 원에. 네? 그리고 김앤장에서 받은 고문료가 19억이야. 그러니까 현찰로 50억을 갖게 된 거야. 50억.
이것은요, 이른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체제 아니에요. 그리고 돈을 많이 잘 벌 수 있다. 많은 돈을 번다. 이걸 탓하는 게 아니에요. 네? 자, 국무총리를 했고 주미대사를 했고 그 주미대사를 한 사람이 한국무역협회 회장을 했고 그 한국무역협회 회장을 한 사람이 김앤장의 고문을 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모든 대통령을 빼놓고 모든 걸 다 해본 사람이야. 네? 대통령을 빼놓고 모든 걸 잘해보고 다 한 사람이고 전두환, 박정희 시절부터 1970년 박정희 시절에 행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그래가지고 전두환, 노태우, 그러니까 박정희, 최규화,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때 청와대 통상산업부 비서관, 특허청장, 김대중 때 통상교섭본부장, OECD 대사, 청와대 경제수석, 노무현 때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국무총리, 주미대사, 한국무역협회장, 박근혜 정권까지 정말 대한민국의 관직이란 관직은 완전히 한덕수가 독식한 거예요. 네? 행정고시나 고등고시를 무슨 의무고시를 봐가지고 하나도 하기 어려운 것을 이 양반은 다 했어. 그런데 무역협회장 할 때에 3년간 23억 5천만 원, 김앤장 고문할 때 19억을 챙겼어.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신용카드 계산서가 단 한 장도 없는 거예요. 신용카드 자체가 없는 거예요. 현금 계산서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뭐냐? 그 기간 동안에 이른바 한국무역협회와 김앤장이 제공하는 법인카드로 생활비를 썼다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을 밝혀내야 돼. 이것을. 네? 윤석열 당선인은 왜 이런 사람을 국무총리로 픽업을 했는지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내놔야 돼. 네? 이건 윤석열 당선인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그 오랜 시절 단 1원도 신용카드 자신의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부부가 똑같이 쓰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답변할 수가 있어요. 답변할 수가. 네? 그래야만 공정과 상식이 있는 나라 아니겠어요? 윤석열 당선인이 이런 것에 분노하지 않으면 이 정권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우리는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네? 어제 유퀴즈에서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이란 자리는 고독한 자리다. 트루먼 대통령이 책상에 써둔 문구다. 모든 것은 내가 책임은 여기서 끝난다. The buck stops here. 이건 윤석열 당선인한테 되돌려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국무총리로 시켰으며 이른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라고 하는 전 의구어대 총장 김인철은 자기가 대한민국 한국 풀브라이트 동문회장을 할 때 자기 딸이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1년에 5천만 원씩 받아가지고 미국 유학을 했냐 이게 어떻게
지금 이명박 정권, 고소영 강부자 정권 완전 반박이라는 거예요. 네? 어떻게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긴다 했다가 외교부로 갔다가 용산으로 옮겼고, 또 대통령 관저를 육군참모총장 공간으로 한다고 했다가 알고 보니까 무려 한 달이 지나가지고 알고 보니까 너무 건물이 오래된 거다. 1975년에 세운 건물이다. 너무 오래돼가지고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옮겨간다. 이런 졸속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냐 이게.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재명 꼬였다. 자, 이재명 이야기 좀 제가 종합적으로 할 거예요. 자, 이재명의 재기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그 목표는 뭐냐?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네, 이재명. 이제 그런 시나리오를 이재명이가 마련한 거죠. 자, 그래가지고 자기 측근인 정성호 의원하고 남국이를 보내가지고 송영길을 이제 불러온 건데 일격을 당한 거죠. 이른바 송영길과 박주민을 공천해서 민주당 전략공천위원회에서 컷오프를 시킨 거예요. 네? 삼고초려하는 그런 쇼를 해가지고 송영길을 불러왔는데 이건 뭐냐? 어제 송영길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재명 정치 복귀를 반대하려는 선제 타격이다 그랬어요. 이거 맞는 소리예요. 이재명에게 충격적입니다. 네? 이 정확한 분석이에요. 근본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만약에 이번에 이재명이가 복귀에 성공하게 되면 그럼 다음 대통령도 이재명이가 대통령 후보로 나서게 될 건데 그렇게 될 경우에 정권을 찾아올 수 없다는 민주당의 내부 의견이 지금 이재명 정치 복귀를 저지해야 한다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재명이가 복귀하려는 이 시나리오가 지금 완전히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네,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송영길 꼽고 경기도에 김동연 꼽아가지고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그 과정에서 자기가 이제 정계에 복귀를 하려고 한 거죠. 복귀를 하려고. 근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서울에서 중대한 타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또 하나가 뭐냐면 정말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서기가 굉장히 민망한 게 뭐냐면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김동연 바람이 생각보다 불지 않고 있는 거예요. 김동연 바람이. 이재명의 아바타는 김재명이다라고 김동연이라고 김동연이가 떠들고 다니는데도 지금 김동연이가 밀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론조사를 보니까 김은혜와 김동연이를 붙이면 김은혜가 43.1, 김동연이가 42.7이에요. 어쨌건 김은혜한테 밀리는 걸로 나오고 김동연과 유승민을 붙이니까 김동연이가 40.6%, 유승민이가 36.2%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김동연을 내세우면은
경기도가 이재명이가 맹주로 있으니까 바람이 불 걸로 생각했는데 김은혜가 들어와 가지고 소위 말하는 김은혜와 유승민 경선에 더 관심이 쏠린 거예요. 근데 그 관심이 쏠리는 게 뭐냐? 유승민이가 박근혜 배신자라는 그 악명 때문에 유승민을 잡아야 한다는 쪽으로 관심이 더 쏠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으로서는 굉장한 악재인 거죠. 이재명으로서는. 이런 판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이재명이가 내가 김동연 지지한다고 만약에 돌아다녔다가 김동연이가 떨어진다면 이게 상처거든. 지금 이재명이가 아주 굉장히 고민이 많은 거예요. 아니 서울서도 이게 송영길 내세워가지고 해보려고 했고 근데 근본적으로 이건 발상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송영길이가 인천 계양 을 국회의원에 지금 현직 국회의원이에요. 인천을. 그런데 인천을 버리고 송파로 이사 와가지고 지금 서울시장 출마한다는 발상 자체가 처음부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냐면 그렇게 서울과 경기에서 바람을 일으키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또 한 가지 노린 게 뭐냐? 이재명이가 그 국회의원 보궐선거, 네?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그 경선을 둘러싸고 국회의원 자리가 이제 비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출마를 하려고 이재명이가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서울에서 송영길이가 무너지니까 그 계획이 다 무너지고 있는 거야. 이재명은 이번에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가지고 이른바 여의도 영선 컴플렉스를 벗어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지금 뭐냐면 송영길이가 서울에 출마하지 못하게 되면 송영길은 그냥 자신 그 지역구 계양을에서 그냥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조정식이가 이제 시흥을에 시흥을에서 5선을 했는데 내가 경기도지사 나올 거니까 시흥을에 나오라고 했잖아요. 근데 조정식이는 안 떠. 지금 어디가 있냐면 김은혜가 만약에 유승민 꺾고 경기도지사 후보가 되면 그 지역구가 분당갑이에요. 근데 그 분당갑에 나갔으면 좋겠는 거야. 근데 그 분당갑에는 김병관이라고 지난번 김은혜한테 날벼락을 맞은 사람이 지금 만약에 김은혜가 이번에 의원직 사퇴하고 경기도 후보로 나가면 그 자리를 김병관이가 노리고 있습니다. 김병관이가. 그리고 어디가 있냐면은 지금 이재명이가 살고 있는 데가 분당을입니다. 분당을. 순회동.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순회동 아파트. 그 분당을인데 그 분당을에는 김병욱이라고는 하는 현역 의원이 있는데 이 김병욱 현 의원이 성남시장에 나가주면 딱 좋겠어. 근데 성남시장에 안 나가려고 해. 왜냐하면 대장동 그 트라우마 때문에 나가면 민주당이 떨어진다고 보는 거지. 네? 그런데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건 치명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국회의원에 출마하고 또 지방선거에 서울에 송영길 심고 경기도에 김동연 심어서 바람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어제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이재명이가 이번에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출마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오마이뉴스가 했는데 이재명이 보궐선거 출마에 반대한다가 57.5%, 찬성이 37.5%. 네. 이러니까 지금 국회의원도 나오기가, 이거 아니, 이재명이가 그야말로 충격적으로 받았을 거라. 충격적으로. 네? 그런데 지금 이게 문제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재명이가 충격적인 게 뭐냐면, 이재명이가 국회의원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지층의 90.1%가, 무려 90.1%가 이재명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좌파 민주당 지지층은 68.8%가 이재명 출마에 찬성하는 거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이가 만약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게 되면 보수가 똘똘 뭉쳐가지고 이재명을 떨어뜨린다는 거거든. 그래서 뭐냐, 이재명이는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딱 온 거야. 예? 이건 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야, 이재명 입장에서는. 그런데 어쨌든 이재명은 나올 것입니다. 어쨌든. 네. 어쨌든 이재명이가 나오는데, 왜 나오느냐? 이번에 안 나오면 이재명한테 기회가 없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재명이는 깨끗이 예컨대 지난번 대선 결과에 승복한다고 물러설 게 아니라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정치를 했었어야 돼요. 근데 윤석열이가 당선되면은 자기가 대장동 사건이나 이런저런 걸로 구속될 줄 알아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한테 패배했을 때 영국으로 도망가는 것처럼 그 수를 썼거든. 근데 그러는 사이에 이런 상황 변화가 온 거예요. 이재명 재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지금 구조적으로. 그런데 나올 거예요. 이재명 나옵니다. 근데 이재명이가 분명한 것은, 이재명이가 만약에 나오게 되면 나는 재기가 민주당 안에서는 될 걸로 봐요. 엄청나게 공을 들였으니까. 그 대장동 돈이 다 어디 갔겠어요? 민주당 의원들 국회의원 출마하고 이럴 때 다 된 거야. 민주당 안에서는 이재명이가 재기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재명이가 대선 후보가 또 나온다면 그건 보수한테는 또 기회죠. 네. 자, 네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남았습니다. 자, 네 번째 뭐냐면, 반 이재명이 김은혜 지지하는 역설이에요. 네, 반 이재명이 김은혜 지지하는 역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경기도에 굉장한 관심이 쏠리고 있잖아요. 굉장히 관심이 쏠리는데, 지난번에 2018년에 이재명이가 나왔을 때 그거 별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 보수에서 관심을 쏟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건 유승민이가 출마함으로써 거기다 불을 지른 건데. 자, 오늘 분명히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경기도 지사 선거에서 두 가지 분명한 현상이 뭐냐.
보수층의 대결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수층의 대결집.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아까 김은혜하고 김동연 43.1 대 김동연 42.7, 김동연 40.6 대 유승민 36.2, 이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를 통해 의뢰해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자, 근데 참고로 여기에서 7명 무소속 강용석까지 다 합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해보면 김은혜가 27.1, 김동연이가 22.6, 유승민이가 18.2, 유승민 셉니다. 안민석이가 7.5, 염태영 전 수원시장이 7.0, 강용석이가 4.9, 조정식 의원, 오선 의원이 2.3이에요. 강용석 4.9. 자, 그런데 이걸 들어가 보면은 보수층의 73.7%, 국민의힘 지지층의 85.4%가 김은혜 쪽으로 결집하고 있어요. 네. 김은혜 쪽으로. 이거 대단히 바람직한 현상이에요. 난 물론 김은혜도 마음에 안 들지만. 보수 쪽에, 그러니까 경기도 나 보수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73.7%가 유승민 노, 김은혜 찍자.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오겠냐? 왜?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경기도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유승민이가 어떤 인간이라는 것을 경기도민들이 다 아는 거예요. 국민의힘 지지층의 85.4%가 지금 김은혜 쪽으로 결집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이 말은 윤석열 당선인이 지난번 대선 때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 개선, 박근혜 대통령한테 면목 없다, 늘 죄송했다라는 바로 그 수준의 사과만 나왔어도 윤석열은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완전히 보수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이 대동단결이야. 또 하나는 뭐냐? 좌파의 결집에. 근데 좌파의 결집이 보수 우파의 결집보다 약해. 그래서 김동연 지지가 김은혜한테 떨어질 거예요. 김은혜한테. 이른바 좌파의 결집도 있는데 진보층이 77.4%, 민주당 지지층이 84.84%야.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안심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게 뭐냐? 이른바 후보 적합도를 보면 유승민이가 35.1%고 후보 적합도는 김은혜가 34.1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느냐? 이른바 좌파의 역선택이 이루어지고 있다. 네? 좌파의 역선택. 그러니까 아직 김은혜가 분명히 당선될 거다. 김은혜가 유승민을 확실히 꺾고 후보가 돼서 김동연을 이길 거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거지. 네.
민주당에서 후보가 단일화할 경우, 예컨대 김동연, 조정식, 안민석이 후보 단일화 100% 한다고 봐야지. 그럴 경우 김은혜가 질 수가 있다 이게. 후보가 단일화 된다 하더라도. 근데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건 뭐냐. 이재명이가 바람을 일으킨 것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대단히 큰 변수가 뭐냐면, 지난번에 대선 때에 이재명을 죽기 살기로 반대했던 이른바 친문 반 이재명 세력이 김은혜를 지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뭐냐면 김동연 낙선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김동연 낙선 운동. 네?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김동연 씨 착각하냐? 찌질이의 경기도를 지키겠다. 이 사람들의 역할이 큰 변수라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 지난번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른바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깨시연들이 이재명 낙선운동을 벌이지 않았으면 이재명이가 당선될 수도 있었던 거예요. 네? 반 이재명 민주당 골수들이 이 사람들이 이재명 낙선운동을 안 했다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 이런 세상이 될 수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냐? 김은혜를 지지하고 있는가? 김은혜를. 네. 이재명의 경기도 김은혜로 가자. 이 양반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 정치라는 건 참 묘한 거예요. 저는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른바 좌파들의 일관성이라는 걸 우리 한번 봐요. 보수 우파들은 정말 반성해야 되는 거야. 만약에 말이죠, 윤석열에 대해서 비판했던 세력들이 보수 안에도 있었잖아요. 만약에 윤석열이가 낙선했으면 어마어마하게 아마 비난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거 보세요. 좌파는 이런 초지일관이 있는 거예요. 초지일관. 자, 지금 대한민국의 그 많은 우파 시민단체들이 지금 경기도에 가가지고 유승민 낙선운동 벌이고 있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김정희님 감사드립니다. 네, 유승민 퇴출하는 것만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의 승리입니다. 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 많은 보수우파 시민단체가 있는데 지금 윤석열 용비어천가 불러가지고 어느 한 자리 좀 차지해 볼 수 없느냐, 이것만 지금 몰두하고 있는 거지. 지금 경기도에 가가지고 유승민 낙선 운동 벌인다는 그 많은 수많은 보수단체 중에 있어요? 지금 그 많은 유튜브 중에 유승민 낙선 운동 하자고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몇 개나 있어요. 몇 개나.